오늘은 태평양 전쟁 말기 조선인 강제징용의 현장으로 모집된 조선인들이 마을까지 이루고 살 정도였다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오사카후 타카츠키시 북동부 나리아이라는 곳에 미처 다 파지 못한 많은 지하호의 흔적이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타치소 지하호라는 이름으로 태평양 전쟁의 흔적이자 심령 스팟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근데 전에 올렸던 이코마 터널의 경우에도 심령 스팟으로 유명하다고 했는데요. 이놈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했으면 강제노역이 있었던 곳마다 심령 스팟이 됐는지 생각할수록 화가 나네요. 타치소라는 말은 타카츠키 치카 소호코의 앞글자들을 딴 암호명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본토 공습에 대비하여 중부군 사령부를 지하로 이전할 계획을 하고 1944년 11월부터 만들기 시작했는데 1945년 2월에 와서 카와사키 중공업이 만들고 있던 육군 항공기 히에네 엔진 등 항공기 부품 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바뀌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총 5개 지구로 구성하여 제1, 2, 4지구를 항공기 부품 공장으로 활용하려 했으나 제1지구만 완성됐고 나머지는 공사 도중에 폐망하여 그대로 중단됐다고 하네요. 그렇게 미완성인 채로 남겨진 제2터널군 지구를 지금 찾아가는 중입니다. 이 당시 이 지역에서 유아 사망률이 높아졌다는 것과 같은 시기에 이 지역 학교에 편입된 아이들 수가 증가한 기록 등 많은 조사를 통해 일가족 모두가 이주해오는 형태로 동원되어 노역에 투입됐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막바지에 일가족을 그대로 이주시켜 현장에 투입했다는 것을 보면 남자들만 투입되었다고 또 어른들만 투입됐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겠죠. 명판에서도 밝혔듯 제일 위험한 곳에 배치되어 매일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내몰려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볼 때 당시 이것도 말할 수 없이 끔찍한 곳이었다고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안쪽으로 훨씬 더 깊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후레쉬가 없어서 더 들어가지 못했네요. 이것을 제대로 답사했던 이들의 자료 사진 등을 보면 이 주위로 상당수의 호가 파져 있고 어떤 것은 이미 안에 시멘트를 사용해 조금씩 모양 잡아가고 있던 것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상당히 깊고 길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나 성인 남성의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깊게 나 있는 것 등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전 다 둘러보지는 못하고 눈앞에 바로 보이는 3곳만 슬쩍 둘러보았는데요. 솔직히 으스스한 느낌도 있었지만 볼수록 화가 치밀어 올라 욕이 저절로 나오고 정말 참기 힘들었습니다. 2월에 용도 변경이 결정됐는데 여름에는 이미 제1지구는 완성 단계에 들어가 비행기 엔진이 생산되기 시작했을 정도의 맹렬한 속도로 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안 봐도 비디오네요. 전에 제1교포분들의 인터뷰에서 해방되어 좋은 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라기보다 나라 없는 외국인이 아니라 나라가 있는 떳떳한 외국인이 될 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감개무량했다는 말씀에 가슴 먹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작업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해방을 바로 코앞에 두고 돌아가신 건데 국적도 회복하지 못한 채 바로 직전에 돌아가신 게 얼마나 한스러울까요? 비행장, 탄광, 댐 등의 건설 현장, 그리고
전투의 최일선에 마저도 투입됐던 조선인들이 없었다면 지금 일본이 이만큼 잘 살 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찾아오기 힘든 이런 오지에 널려있는 조선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흔적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전해가며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호잔지로 유명한 오래된 영산 이코마산을 찾아왔습니다. 이 산은 예전에 영상을 통해 소개해드렸던 이코마 터널이 있던 곳으로도 유명한데요. 그 말인즉 일제강점기 당시 먹고 살고자 억지로 일본까지 건너온 사람들을 포함 일제에 속아 징용으로 끌려온 조선인들의 수많은 사연이 잠들어 있는 마냥 경치 좋은 산이지만은 않은 곳이 또 이 이코마 산이 되겠습니다. 오늘 찾아가는 곳은 이코마 산에서 오사카 쪽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코마 터널로 대표되는 강제노동 때문에 생겨난 곳이라고도 합니다. 조선대라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제1한국 조선인들, 특히 그 부인층에 의해 모셔지는 사원을 통칭하며 이 명칭은 연구자들이 편의상 붙인 것일 뿐 특정 사원 등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 1924년 처음으로 10만 명이 넘은 제1한국 조선인 수가 1940년에 100만을 넘겼고 1944년에는 약 194만에 달했는데요. 그중 30%가 오사카 후에 거주했으며 효고, 교토, 나라 등의 긴키 지역으로 확대하면 50%였다고 해요. 그분들의 신앙을 위해 생겨난 것이 초센데라이고 그중 여기 이코마산 부근에만 60여 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선인에 의해 조선인을 위해 만들어진 60여 개의 절들이 있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면서도 알 수 없는 안타까움이 들게 했습니다. 조선인 강제연행이라는 말은 강제연행, 강제노동, 민족차별 이 세 가지의 개념이 모두 들어간 조선인 전시동원 계획이라고 용어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코마 터널 공사 등 공식적으로 전시동원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었던 조선인 동원을 보자면 표면적인 형태만 보면 강제연행이 아닌 정당한 모집에 응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동원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그 속에는 아주 강력한 민족차별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식민지인들이라 하찮게 생각하고 착취하는 데에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비인간적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정당한 임금은 고사하고 그나마 얼마라도 받으면 강제로 저금이라는 명목으로 다 빼앗겼고 먹는 것, 자는 것 어느 하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대우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을 총알바지로, 일본의 기업들은 땅 파는 기계로 만들었습니다. 강제징용이 아니었다는 핑계로 그 사죄와 보상을 하지 않겠다면 전시동원 이후만 강제징용, 그 이전은 사기징용이라고 구분해주면 납득하고 고개 끄덕일까요? 나라현 텐리시에 있는 강제징용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 야마토 기지는 1943년 가을부터 만들기 시작하여 1945년 오키나와에서 미군에게 패하는 시점과 맞물려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일제는 당연하게도 이 비행장 건설에 처음부터 강제징용된 조선인을 투입하였는데요. 그 수가 무려 2~3천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20여 명의 조선인 여성들 역시도 강제연행되어 해군시설 부진에 있던 위안소로 보내졌습니다. 그분들은 해방 전후에 모두 구출되었지만 한 분은 끝내 유골만 고향인 통영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야나기모토 비행장에 있던 위안소는 군이 관리하고 기업이 운영하는
기업 위안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업 위안소라고 할지라도 엄연히 군과 관련된 시설인 것이며, 또한 조선인 여성들을 강제 연행하여 투입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전쟁 범죄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운영 주체가 누구인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게 다 당시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했던 무리들이 지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마음 한뜻으로 저지른 만행인 것이면은 변함없는데 말이죠. 이런 사실에 대해 겉으로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알리려는 일본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정식명 나라연에서의 조선인 강제연행 등에 관련된 자료를 발굴하는 회라는 곳에서 1995년 8월 8일에 당시 강제징용과 위안부 동원 내용을 적은 설명판을 만들어 설치했는데요. 그런데 아베 정권 때였던 2014년 4월 18일에 그 설명판이 갑자기 철거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설명판 철거 이후 많은 항의도 하고 협상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는데요. 끝내는 텐니시와 자매 결혼을 맺고 있던 충남 서산시에까지 지원 요청을 하였고, 결국 2019년 4월 13일에 이르러 드디어 설명판을 다시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그 설명판 하나 다시 세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분들이 힘을 쓰셨는지 모릅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분들이 사실 그대로를 후세에 전하고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어렵게 재설치된 안내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다야 싶으시죠? 많이 아쉬우시죠? 이런 설명판 하나 세우는데도 갖은 고생이 따르는 현실이 참 많이 안타깝네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이 역시도 큰 한걸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분명 더 번듯하게 마련할 수 있는 날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앞에 보이는 직선도로가 당시 주 활주로였다고 합니다. 활주로도 3개나 더 있었을 정도의 규모였는데요. 그렇게 상당히 넓은 부지를 자갈 하나 없이 평평히 다져서 공항을 만들고 방공시설 등도 만들었던 것이죠. 제가 촬영한 시간이 정오쯤이었는데요. 어찌나 뜨겁고 덥던지 차에서 잠시도 내리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나무 그늘 하나 없이 흐르는 땀도 그대로 증발될 것 같은 이 뙤약볕에서 강제노역으로 고생하셨을 분들을 생각하니 고작 잠깐 촬영하고 힘들다고 물부터 찾아 마시는 것도 죄송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강제징용의 현장을 찾아 조금 멀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본 전국적으로 너무도 많은 곳에서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터라 기록이 남아있지 않은 것까지 치면 그냥 일본의 모든 도시를 답사해야 할 지경인 것 같습니다. 이곳은 효고현 아이오이시에 있는 구 하리마 조선소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거제도 같이 조선업이 지역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곳은 전쟁 때 해군 주선소로서 사용되었다고 해요. 효고현 조선인 강제연행 진상조사단의 조사에 의하면 1939년 국민징용령에 의해 끌려온 다수의 조선인들이 당시 이 조선소 안에서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그들은 매립공사 등 위험한 중노동에 집중 투입됐던 터라 각종 산재 사고가 끊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1940년 12월에 허가를 받아 조선인 징용자 123명을 받았다. 대부분 도망갔고 남은 이가 20명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내지 거주자가 입사하여 자리를 메꾸었다. 1944년 9월부터 10월에 걸쳐 국가징용에 의해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한 조선인 1710명이 신규로 입사했다. 종전 후 872명을 조선에 송환했다. (1945년 1월 23일에) 발생한 조선인 기숙사 실화 사고 포함 강제노동 중에 발생한 산재 사고 등으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하리마 조선소 측은 말할 것도 없고 인근에 있는 절들조차
조선인들의 장례와 유골을 맡아주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로지 젠코지의 주지 스님만이 조선인들과 교류도 하고 장례도 치러주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조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유골 등이 놓여 있곤 했는데 패자제나 못이 섞여 있기도 했고 급한 대로 사탕 봉지에 대충 싸운 것도 있기도 하는 등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인종 따위 다 필요 없다. 내가 하지 않으면 누가 이들을 받아주겠는가? 그렇게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던 선대 주지 스님에 대한 후대 주지 스님의 증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강제징용으로 끌려오셨다가 사망하신 60분의 조선인 유골이 이곳 젠코지에 보관되어 왔다는 것이 조사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이오이 씨와 하리마 조선 사측에 대한 조사단의 강력한 항의와 요구가 있었고 민단과 총련 모두가 힘을 합하여 추진해 만든 것이 이 한국 조선인 무연불비가 되겠습니다. 차로 올라오자마자 바로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크기도 크고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또 누가 언제 다녀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술과 물이 받쳐져 있는 모습을 보자니 이제야 비로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히메지 해군항공대 우주단호 비행장터가 되겠습니다. 이 우주단호 비행장은 약간 높은 언덕을 깎아내는 방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강제징용된 조선인들이 그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상당히 가혹했다고 할 정도였다는데요. 언덕을 깎아서 이런 활주로를 만든다는 것이 상상만으로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네요. 쿠에무라 사무소 창고에서 조선인 노동자 명부의 일부가 조사단에 의해 발견되었는데 109세대에 555명의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쿠에 국민학교였던 이곳에서는 한바 생활을 하고 있으며 가정학습을 원함 등의 평가가 적힌 57명의 조선인 학생에 대한 기록이 있는 명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모든 자료들이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과 그들이 카사이 지역에 모여 살았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었고 또 어떻게 살았는지 등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단으로 참여했던 토모마츠 시냐라는 분의 글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공습의 피해자라는 시선으로 쓰여지고 있는 역사에 가해자로서 비참한 노동과 죽음을 강요받았던 조선인의 역사를 더해야 한다. 하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 조사단 활동이 있었던 것이 1990년대라는 것입니다. 8, 90년대에는 비교적 이러한 양심적인 연구와 스스로 반성의 목소리를 높이는 일본인들이 존재했으나 지금의 일본은 이렇게 비행장터를 꾸미고 전범기를 높이 걸어 휘날리며 지난날의 망상을 찬란했던 역사라고 자위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간은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